네, 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요즘 들어서 시장이 참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럴 때 장외 주식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 속에서 저희 투자의 기회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한국장애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대내적, 대외적 악재들이 연속으로 이어진 한 주였습니다. SB발 사태 및 미국의 은행발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히 힘든 한 주였지만 그래도 이 장외 주식 시장은 공모주 청약 금액이 5조 6천 원이나 몰리는 사상 최대의 공모 청약이 이루어지는 한 주였다. 그러기에 늘 주식은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장외 주식은 과연 어떤 기회 요인이 있을지 저희 하나씩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좀 이슈부터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벤처기업들의 하나의 수건 과제가 의결권 관련해서, 복수 의결권 관련해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업자의 경영권을 좀 방어하고자, 그러니까 1주당 뭐 5배, 10배, 20배와 같은 효력을 갖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복수 의결권이 결국 시행이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9일 국무회의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벤처 창업주들의 경영권 방어의 길이 열렸고 어떻게 보면 경영권 방어로부터 부담이 좀 덜해지면서 상당히 가벼워졌다. 기본적으로 한 주가 또는 한 주가 2표에서 10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만약에 이게 상속이 되거나 매각이 된다면 다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복수 의결권이 11월부터 실행되면서 벤처기업의 창업주들이 부담이 좀 덜어지는 좋은 제도가 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로서 이 복수 의결권이라는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두나무로 넘어가서 두나무 소식 좀 보겠습니다. 5년간 AI 등 60개 스타트업에 꽤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이제 투자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두나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의 대장도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지난 5년 동안 한 1,445억 원을 거의 각각 AI, 인공지능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장으로 이어진다면 두나무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두나무가 갖고 있는 놀라운 현금성 자산들이 더더욱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면서 두나무의 현재 가격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나무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면 상장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나무 주식 관심 있게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스트 두나무를 위한 하나의 행보로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군요. 계속해서 빛나는 보석 발굴 두나무 쪽에 있어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기다리는 소식은 상장 일정, 상장 로드맵 이런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좀 비전이 그려지는 기업들인데 큐라티스가 연기를 했다고요. 네, 그러나 두 번의 연기 정정 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뭐 어떻게 보면 미전환 전환사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또다시 지적이 되었고 이 문제를 또 해결해서 이번 달 30일, 31일 날 드디어 수요 측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이오 기업들의 그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 특히 이 기업들에 대한 깐깐한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 큐라티스가 갖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 중에서 특히 결핵 백신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성장성의 의문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다시금 이달 5월 31일, 31일 날 수요 측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깐깐해졌군요. 오히려 이 기회에 더 보강이 되어서 강력한 모습으로 또 좋은 이야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트로엔이라고요. AI 영상 감시 솔루션 기업입니다. 청약 결과가 대단하죠. 올 네. 상반기 최대 청약금이 몰렸습니다. 5조 6천억이 몰렸습니다. 와. 앞서 말한 듯 시장이 우리 그 거래소 코스닥이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2,500포인트를 내줬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좋은 공모주에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공모주 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 장외 주식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모주 시장에 몰린 5조 6천억 자금들이 또다시 어떻게 보면 거래소 코스닥까지 활성화를 부를 수 있는 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루엔 청약에 있어서 기분 좋은 신호탄을 올렸네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IBO 출사표를 낸 기가비스. 올해 코스닥의 최대어 예약 타이틀을 이미 따놓은 건지요. 일단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대여주들이었던 네. 컬리라든가 오아시스가 시장에서 철회했지만 그 다음으로 중견기부터 기가비스가 받는 시총 500억짜리가 오랜만에 등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가버스는 삼성전자 임원들이 나와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상당히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뻥튀기 공장에서 출발할 정도로 시장은 미약했지만 시장을 리드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실은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이 기업이 올해 아마 5월 달에 거쳐서 상장의 노후도매기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내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시나 코스닥 쪽이요. 19일에 입성을 할 예정인 모니터랩에 대한 소식인데 공모가 최상단 9,800원 확정.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회사죠. 앱 방어벽 전문 기업입니다. 네. 이 회사가 기간의 수요 체계에서 상당히 높은 1,715대 1이라는 놀라운 경쟁력을 기록하면서 공모가 최상단인 9,800원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좋은 기업에는 앞다쳐서 공모가 상단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상당히 좋은 가격의 공모 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앱 방화벽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서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모주 시장이 나와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상장 이후에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이제 IPO 문턱 넘어서 이렇게 코스닥 시장 쪽에 입성할 새내기 종목들이 몇몇 개 눈에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성과가 나오게 될지 저희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네요. 그 가운데 장외 주식 쪽에서 대표할 만한 굵직한 이 기업들은 어떤 시세를 또 한 주 동안 그려냈는지 시세 체크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G CNS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SI 전문업체죠. LG CNS가 7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를 거의 1년 가까이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상 지적하지만 SI 업체에서 이 정도의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6만 8,500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두나무 빗썸이 주춤하는 한 주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거린 한 주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나무가 10만 원 선을 내줘서 9만 8,500원의 자리를 지켰고 빗썸도 9만 원 선을 내서 8만 4,500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두나무 빗썸은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이들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살아난다고 생각한다면 네. 이 두나무와 빗썸, 이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대장주들입니다. 이 두 종목이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조금씩 공부해 본다면 두나무의 미래,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대로 두나무가 갖고 있는 새로운 파이널 구축이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춥춥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VR 추트제 변동 없이 6만 6,350원을 지켰고 비바 리퍼블리카가 36,300원입니다. 이 가격도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기본적으로 좀 인터넷 뱅킹 은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야놀자 4만 6천 원입니다. 이 가격도 변동 없습니다. 야놀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가격 전년 대비해서 한 4분의 1토막 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K뱅크 9,550원 계속 인터넷 뱅킹 관련주들이 계속 뒤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시장이 생각한 만큼 성장성이 오지 않고 실적 대비해서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बैं킹 관련주들은 조금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위해서 현대 오일뱅크도 38,000원대 가격을 지켰고 한국증권금융위죠. 우리 비상장 주식에서 배당 주식으로서 가장 안전한 주식이 바로 한국증권금융이라 매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한국증권금융 주식을 사는 게 은행의 금리 이자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죠. 24,500원입니다. 권리가 얼마 전에 기본적으로 1,200억의 기간 조사를 받았고 이 당시에 단가가 6만 원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단가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 보이고 우아지수도 14,400원 상당히 좋은 가격에 현재 표준하고 있습니다. SK 쿠폰은 변동 없었고요. 바디프렌드 4,490원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죠. 마지막으로 큐라트스죠. 5월 30일, 31일 기간 수혜측인데요. 7,500원대를 계속 2주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기간 수혜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 체크해 봤습니다. 기회를 좀 잘 찾아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세 체크해 보니까 확실히 소장님 공모주 이야기 많이 해서 그런지 이쪽에서 좀 시장의 훈풍이 돌면 장외 주식 쪽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5조 6천억에는 공모주 청약금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자금이 몰렸다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시기만 온다면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모주 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은 장외 주식이 살아난다는 징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대를 또 해보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부를 수 있는 요인들 저희 하나 점검을 또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좀 알쏭달쏭한 장외 주식 이야기 Q&A 시간으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민되는 부분 있다면요.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거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이 활발하게 열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장외 주식 관련한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올라온 질문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장외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의문을 좀 표시해 주셨어요. 돈이 정말 많으면 투자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장외 주식의 생명은 상장 아니겠습니까? 상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배당을 그렇게 해주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많이. 그런 상태에서 이 장외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데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상장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마치 오랜 시간 자금을 묶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외 주식을 투자한다면 반드시 상장하는 종목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상장 유무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왜 장외 주식이 MZ세대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여러분들 장외 주식 정말 어렵죠? 네. 입문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 맞아요. 장외 주식 시장은 반드시 기본 공부를 거쳐야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외 주식 시장은 공부하는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재적 시장이 아니라 미래적 시장이다 보니까 더더욱 공부가 필요합니다. 입문하는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MZ세대들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MZ세대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지금 현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앞서 말한 비바 리퍼블리카 또는 무신사 이런 기업들이 바로 MZ세대들이 중점적으로 고객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아직 비상장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MZ세대들이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적합하게 투자처를 찾는다면 저는 비상장 주식
장애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시장, 정말 좋은 기업만 선택한다면 성장성 사다리를 거기서 찾을 수 있다. 그러기에 MZ들이 가장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공부도 필요한데 또 특히 최근 들어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쪽에서 뛰어들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또 MZ 세대를 타겟팅하는 서비스와 기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열려 있었다라는 부분도 점검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투자 적은 돈으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적을수록 장애 장애 주식. 주식, 젊을수록 장애 장애 주식. 주식. 그렇습니다. 돈이 작은 사람일수록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애 주식입니다. 저는 주식을 투자할 때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투자를 합니다. 주식은 채권과도 같고 주식은 장기적 저축 상품이다. 특히 장애 주식은 장기적 저축 상품을 5년짜리, 10년짜리 들어가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급여를 300에서 400을 탄다면 그중에 10%, 30만 원에서 40만 원은 이 장애 주식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그 안에 숨은 보석이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장 사들의 큰 추진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 주식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또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미래적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소액으로 투자한다면 큰 빚을 볼 수 있는 시장, 새로운 투자처 장애 주식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소액도 문제 없다. 결국에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소액부터 차근차근 저축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는 그 시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사설 사이트 통해서 장외 주식을 매도할 때는 제가 매도가를 정하면 되는 건지 매도 조언에 있어서 부탁드린다고 네, 질문이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장외 주식은 상대 매매입니다. 예.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 경쟁 매매를 하면 개인 대 개인이 상대적으로 매매를 이루기 때문에 가격은 매도가는 본인이 팔고 하는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다만 현재적 가치에 대해서 기준점을 우리가 플랫폼을 찾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권보로소 비상장, 사설사이트인 38 커뮤니케이션, 피스탁, 제스탁 이런 곳에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합한 매도 가격을 제시해야만이 주식이 매도될 수 있다. 이 점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상대 매매다 보니까 우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겠다라고 가격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성질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이제 팔 때는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도 가격에 대한 적정한 판단 잘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은 편인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기업의 트렌드는 새롭게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얼마 전에 2차 전지 관련주 관심 없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2차 전지 관련주가 들어온 것처럼 2차 전지의 반개 회사들 또는 그에 관련된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것들이 온다면 그런 기업들이 새롭게 여러분들 상장, 이 비상장 주식 시장에 들어온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도 현대자동차도 이 장외 주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모든 주식의 기초입니다. 시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외 주식을 공부하면 주식 시장을 공부하는데 가장 이해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장외 주식의 우량한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은 마치 말한 대로 우량한 저축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전이라는 키워드도 좀 보여집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이 많은데 그렇다고 뭐 새로우니까 뛰어든다라기보다는 늘 항시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성장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상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뛰어드는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제도권 주식처럼 증권사에서 장외 주식을 운용해 주기도 하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운영한다는 것은 장외 주식을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을 증권사 직원이 도와준다는 건데 아직 그런 건 없고 유일하게 유안타 증권에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나 매수할 때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장외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유안타 증권에서 장외 주식 거래를 물어보시면 가장 친절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증권사들 장외 주식을 운영하는 키워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증권사들이 위탁으로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죠. 삼성증권이 증권으로서 비상장을 신한금융투자가 서울거래소 비상장을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장외 주식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이 증권사에서 위탁받은 이 운영 계획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발전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Q&A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한 장외 주식 관련한 궁금한 부분들 저희 체크해 봤습니다. 이 밖에도 또 다양한 부분 있으니까요. 역시나 시청자 게시판 또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 채팅창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상장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어떤 부분들이 있지? 저희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사실 아까 이슈 얘기했을 때 상장 앞두고 뭐 청약 굉장히 뭐 붐이었습니다. 이런 이슈들 좀 나눠봤는데 부장님 일단 가깝게는 아까 전에 우리 언급했던 트루엔 그렇죠. 그리고 모니터랩 네, 등이 그렇죠. 상장을 앞두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5월 상장 예정 기업들 한번 뽑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들에게 먼저 이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과 공모주의 다른 점을 간단하게 친다면 좋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상장을 2, 3년 앞두고 있는 기업을 장외 주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공모 주식은 상장을 3개월 안에 앞두고 있는 기업을 공모 주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투자 상품은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송하는 공모 주식은 단기적 투자 상품으로서 시장 외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5월 상장 예정 기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CF박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CF박스가 생각보다 상당히 경쟁률이 좋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CF박스가 뭐하는 인공지능 영상 인식인데요. 여러분들 그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얼굴 인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기업이 CF박스가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CF박스가 갖고 있는 대중성, 그다음에 시장의 확장성까지 봤을 때 이 기업은 반드시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했지만 흥행에 참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혜측이 86대 1이지만 기본적으로 상장 애들 금액인데 이번에 청약도 마찬가지로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시장은 알다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모주 주식이 있기 때문에 점점 좁혀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개에서 15개 또는 많게는 17개 상장할 수 있는데 이 10개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모든 공모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량한 공모주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트루엔이라는 기업, 인공지능 영상감시 솔루션은요, 우리가 1688대 이미 수요 예측부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조 6천억이라는 청약 증금이 모이는 기간의 수요측이 어떻게 보면 이정표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흥행 여부를 달리면 기간의 수요측을 정말 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랩도 기간의 수요측이 1715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랩이라든가 트루웨이라든가 또 올 상반기 최대주인 비스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큐라티스 이 백신 개발 전문 기업도 있잖아요. 두 번의 정정 기간을 거쳐서 5월 30일, 31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화장품 전문 기업 이 마녀 공장도 올 5월 22일과 23일 수요측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의 수요측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반 청약에 들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일정 부분의 팁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의 수요측이 성공한 기업이 일반 청약에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의 수요측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모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기간의 수요측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장 준비 앞두고 있는 기업들 한번 쭉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다양한 소식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